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 후 사퇴 의사를 표명한 홍명보 감독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네, 비슷한 시각에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죽기 살기로 다시 달려보겠다는 의지를 SNS에 남겼는데요. 김대길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홍명보 감독의 입국 장면 먼저 보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월드컵 일정 끝나면은 이제 늘 귀국 행사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례적으로 행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나눠서 들어온 것도 좀 쪼개기 입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만약에 우리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 16강 또 8강까지 올라갔다면 전 세계를 동원해서라도 같이 한꺼번에 다 들어왔겠죠. 네. 근데 이제 너무나 충격적인 월드컵 이번 탈락은 같이 들어오기 어렵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예. 귀국한 이제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이게 항공권 좌석 확보가 예.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남아공 전에 있기 전에는 LA 쪽 항공을 예약을 했다가 네. 끝나고 나니까 또 8장의 와일드 카드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예.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항공권 확보가 어려워서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나 여론에서 보기에는 쪼개기로 들어왔다. 그래도 예.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참 이 월드컵이요. 11회 연속 진출한 국가로서 딱 3차례 정도 정말 기분 좋은 결단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 그다음에 2010년, 그다음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 3번을 제외하고는 8번을 이런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꼭 후유증을 겪고 월드컵이 끝나면 정말 질타를 받고 이게 반복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저도 이제 이런 꽤 긴 생활을 이제 축구에 관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예. 이렇게 분노하시고 또 이런 어떤 위기에 빠지고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축구 경기에서도 보면 위기 뒤에 기회가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이번 이 상황을 정말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대표팀 감독 선임부터 모든 조직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귀국하는 축구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시에는 막 엿을 던지는 엿세례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뭐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야유 소리가 상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여론에서는 훨씬 더 지금 뜨겁거든요. 또 팬들, 국민들께서도 더 지금 흥분돼 계시는 것 같고 하지만 예. 다행스러운 것은 귀국할 때 저는 사실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보안도 이제 잘 했습니다만 또 이제 공항에 그 새벽에 나가신 팬들께서도 좀 질서 있는 항의를 하시지 않았겠나. 네. 저는 정말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이제 정몽규 협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을 두고 들어왔는데 이 정몽규 회장에게는 객검이 던져지는 순간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분노가 더 정몽규 회장에게 향해 있는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팬들께서도 다 아시고 이제 우리 국민들 축구 좋아하시면 다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독이 돼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이 이제 이 경찰 수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게 지금 이제 월드컵 가서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로 말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정말 이게 좀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쁜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 내용 자체가 팬들이 실망할 만한 그런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예. 그게 제가 오늘 이제 귀국한 임원이 이제 함께 계속 쭉 동행한 임원인데요. 이제 감독 생활도 꽤 오래 했고 그래서 예.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마지막 남아공 경기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선수들이 왜 이렇게 못 뛴 거냐 이게. 근데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경기가 고지대에서 과달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은 잘 했는데 예. 이제 몬테리에 내려오면 이게 저지대거든요. 예. 근데 내려와서 훈련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큰 차이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첫 경기, 두 경기 선선한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내려오니까 습도가 높고 엄청난 더위였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견디기 어려웠었다고. 그래서 본인이 차에서 딱 내렸는데 본인도 감독 생활을 해봤으니까 느꼈을 거예요. 우리 애들 못 뛰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할 건데 저렇게 못 뛰어낸 이유가 있었구나. 저런 거는
뭐 감독이 아무리 전략이 좋게 세우고 게임 모델을 세워도 네.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팬들이 야유를 보낸 이유가 단순히 성적이 안 좋아서 네. 그런 건 아니고 또 감독의 태도 논란도 있는데 오늘 귀국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퇴 기자회견 이후에 바지에 손을 집어넣고 나가는 모습도 문제였는데 오늘도 비슷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됐어요. 뭐 믿게 보이면 다 믿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홍명보 감독이 정말 2002년 월드컵 영웅에서 지도자로 2번을 맡아서 대표팀을 이끌었는데 모두 실패했고요. 네.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또 그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네. 손을 주머니에 넣는 거. 그거 사실 뭐 본인이 습관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이게 팬들 입장에서나 국민들 봤을 때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사과도 이거 뭐 준비된 온거 있고 끝내버리고 예. 기자들의 어떤 질문도 받지도 않고 네. 또 공항에 들어와서도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뭐 그러니까 하긴 뭐 할 말도 없죠. 뭐 거기서 어떤 기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예.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저도 조금 아쉬운 것은 저 기자회견 현지에서 했을 때 조금 더 진솔한 그런 사과가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뭐 고개를 뭐 폴더 형태로 숙이고 네.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솔되게 좀 이랬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네. 황서정 감독과 좀 비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박항서 감독은 또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또 박항서 감독은 또 워낙 또 머리를 잘 숙입니다. 또 그런 스타일이기도 해요. 근데 예. 이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사태로 책임을 졌지만 그 태도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국하는 비슷한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팬들에게 굉장히 좀 많은 감격을 좀 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 이런 말인데 은퇴를 하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죠. 은퇴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걱정했습니다. 혹시 손흥민 선수가 은퇴 선언하는 거 아닌가. 예. 네, 근데 다행히 다시 한번 축구와 끈을 동여매고 달리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팬들께서나 국민들께서 손흥민 선수가 그럼 다음 월드컵에 뛸 수 있느냐 이제 예. 이런 거잖아요. 예. 가능하죠. 지금 현재 손흥민 선수 나이에 비해서 38이면 예. 사실 뭐 메시 선수도 뛰고 있고 뭐 그러니까요. 모드리치도 메시는 뛰고 뭐 있고. 예. 대기록도 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39살에.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계속 호출이 될 겁니다. 어떤 감독이 되더라도요. 예. 손흥민 선수를 무시한 대표팀은 있을 수 당분간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4년 후에도 손흥민 선수가 절정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되어서 그때까지 띄워준다면 너무나 고맙고요. 그렇지 않다면 매번 이제 대표팀 발탁이 돼서 들어오면 그때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체크가 될 거예요. 예. 그때에서 4년 후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월드컵에 처음 나간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월드컵은 간절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브라질부터 북중미 월드컵까지 손흥민 선수 인터뷰 보고 오시죠.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나도 슬펐고 또 제가 또 이렇게 한 대한민국 선수로서 이렇게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오면 당연히 제 입장에선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월드컵을 뛰려고 왔지만 사실 잘 믿기진 않고 꿈을 항상 꾸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드컵은 항상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이고 또 많은 국민들한테 조금 더 특별한 무대, 좀 특별한 6월, 7월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월드컵에 오면 잘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가득할 거예요. 근데 그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저는 항상 잘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네, 뭐 일단 월드컵을 처음 나가던 매번 나가던 뭐 항상 마음가짐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정말 어린 아이가 된 것처럼 뭐 꿈을 꾸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경기를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네, 2014년 앳된 손흥민 선수의 모습부터 보고 오셨는데 저걸 보니까 이번 월드컵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게 더 속이 상하네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 중학교 때부터 봤어요, 저도. 중학교 때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 상비군도 선발되고 그 이후에 이제 독일로 넘어가서 네. 이제 성장돼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한 공격수가 됐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보면 인터뷰 수업을 받는지 참 인터뷰 잘해요. 예, 국민의 어떤 마음에 어떤 심금을 울리는 그런 여론에서 또 언론에서도 참 잘 쓸 수 있는 그런 인터뷰를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선수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번 월드컵은 손흥민 선수도 참 아쉬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요.
어떤 팀에 비해서 게임 체인저가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있다.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였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까지 본인이 뭔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지 못한 이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 화면에 보시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예, 2018년 월드컵 때 네, 위로를 받는 그렇게 모습이죠. 네. 울고 정말 이번만큼은 좀 저런 모습을 안 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마음적으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이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이제 더 뛰겠다고 한 손흥민이 정말 월드컵에 이제 다음은 유럽인데 이게 지금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해서 미국 팀으로 이적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뭐 다음엔 세계 대륙이긴 하지만 유럽이 주축으로 이제 열리잖아요. 그러면 또 유럽으로 다시 이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손흥민 선수 LAFC에 오면서 이제 많은 화제를 뿌리고 이제 좋은 왜 저기를 갈까 이제 서로도 예. 그랬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메이저 사커 리그 자체가 흥행에는 성공한 리그는 틀림없습니다. 네. 이제 평균 관중수가 2만을 넘는 그런 어떤 리그는 맞는데 전체적인 리그 수준을 보면은 유럽 빅리그하고는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좀 더 손흥민 선수가 진짜 다음 월드컵에도 뛸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든다면 조금 더 거친 리그, 좀 더 이 클래스가 좋은 리그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예. 생각은 유럽 리그로 이적할 수 있으면 이적을 해서 거기서 조금 더 단련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속상한 마음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당장 이제 다음 감독 선임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걱정입니다. 국내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대표팀 감독이라는 게 이 계약 기간을 채운 감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면 지난 벤투 감독만 계약 기간을 채웠고요. 네. 나머지 감독들은 중도 하차하고 문매를 맞고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저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 감독들 중에는 하고자 하는 감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임시 감독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정몽규 회장께서 사임을 하게 되면 이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가 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예. 이제 이용수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서 이제 임시 감독, 그러니까 이 체제에서는 정식 감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당선자 회장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아마 정식 이 감독을 이제 임명할 텐데, 근데 너무 촉박한 게요. 9월 24일 날 또 이제 A 매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또 1월에 아시안컵이거든요. 근데 어느 이제 전문가들은 이번에 아시안컵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대표팀 감독을 선임을 할 때는 예. 철저하게 검증을 시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독을 선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그 말도 맞습니다만 네. 막상 아시안컵 시작되잖아요. 대표팀에 거는 기대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건 난제입니다. 네. 과연 대한축구협회의 또 쇄신과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될지 이 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길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